안녕하세요. 예. 자, 어떻게 저번 주에는 잘 쉬셨어요? 한 주 쉬어갖고 보고 싶었어요? 물론 뭐 그렇지는 않았죠. 아무튼. 한 주 쉬었다고 얼굴이 좋아졌어요. 자, 오늘 뭐 오전에 뭐 다 정비법 다 공부하셨네요? 뭐 할 거 없네요, 오늘. 자, 오늘 정비법 하는데요. 오늘 정비법은 자, 한 주에 다 끝내기에는 좀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까지 그 관리 처분 계획 그 앞부분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문제집 보면은 문제가 그냥 너무 가혹합니다. 그 문제 혹시 풀어보셨어요? 똑같은 문제들이 그냥 10번씩 나요. 아주 토할 때까지 막 문제 풀 수 있게끔 아주 토할 때까지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옳은 거 위주로 공부들 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자, 요약집 113페이지. 오늘 정비법 보겠습니다. 자,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이름대로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비사업의 절차법인데,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정비, 고쳐준다 그랬죠? 그럼 뭐를 고쳐주게 돼요? 낙후된 구도시. 이 구도시 지역을 고쳐가지고 이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소위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이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계획 사업의 일종입니다. 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하는데, 이 정비법에서 절차만 따로 규정하죠. 그럼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에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정비기반설을 정비하거나 즉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설 열악하니까 이거 새로 설치해주죠. 그리고 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물, 오래된 노후불량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죠. 그래서 이 기반설 새로 깔아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이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이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개념, 이거 갖고 꼬박꼬박 물어봐요. 근데 물론 우리 공법에서 물어보면 너무 쉬운 거니까 학개론에서 물어보는 거죠. 학개론. 그래서 학개론에서 작년에도 재개발 사업의 그냥 한 문제. 그럼 공법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냥 한 문제 맞히라고 준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개념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러면 저번 주에 했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물론 뭐 무리죠. 그 한 주만에 해도 기억도 없는데 한 주를 더 쉬고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한 개죠. 단지나 시가지 조성. 근데 방식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근데 정비 사업은 사업 자체가 세 개. 그래서 일단 사업부터 개념도 확실히 봐야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요거를 소위 달동네라고 그러죠. 달동네니까 정비 기반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 극히 과도, 강조가 딱딱 붙죠. 이런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준다. 자, 요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요것만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 그리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재개발 대상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사업이 무산이 돼요. 그래서 정비기반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하겠다. 요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개념, 요거 갖고도 딱 물어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 요 기반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보존하면서 정비한다. 이거는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어디서 하는 거냐. 해제된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안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역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하여튼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리하고요. 그다음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주택 재개발. 단독주택 밀집 지역. 주차장 같은 게 안 좋으니까 그냥 정비 기반설 열악하고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후진 동네 이거 다시 개발시켜주는 게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 더 있네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같은 도시 환경을 개선. 요거를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하고 쌓아 묶어갖고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니까 주차장까지 완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비 기반설은 양호한데 오래된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일단 단독주택 이러면 틀려. 단독주택 재건축이 아니고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즉, 그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은 이름대로 뭐만 다시 하는 거냐. 건물만 다시 짓는 거죠. 아파트만 다시 짓는다. 이에 반해서 재개발은 아예 후진 동네를 다시 개발. 그래서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른 거죠. 뭐가 훨씬 더 개념이 큰 거냐. 재개발 사업.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재건축은 쉽게 그냥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고, 재개발은 기반설도 새로 깔아주고 건물도 아파트도 다시 짓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개 사업들, 그러면 특히 주거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다. 자, 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이점. 자, 정비 기반설의 열악 정도, 요걸로 구분하죠.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면은 주거 환경 개선, 그냥 열악하면은 재개발, 양호하다 좋다 그러면은 재건축.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 양호, 이게 키워드. 그래서 기반설이 도로나 상하수도 이거 새로 설치해 주니까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재건축은 양호하니까 이거 안 하죠. 이거 안 한다는 거는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우리 공익사업에서만 인정해 주는 특권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수용권. 이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다. 대신 조합원 아닌 자에게 팔고 나가세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죠. 그리고 이 재건축만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이 돼요.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된다. 그래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유일한 사업이 재건축.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한 자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특징도 많고 또 규제도 많아요.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온상. 그래서 이 재건축의 특징은 다 양호하다.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을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다라고 하고요. 다음 정비사업은 기반설, 도로나 상하수도 새로 설치해 주니까 토지를 대상, 건물도 철거해갖고 다시 지니까 건물도 대상.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다 놓고 하니까 이해관계인을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합쳐갖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요. 자, 이런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이 두 개는 같죠. 기반설만 설치해줘, 정비해 줄 수도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만 다시 줄 수도 있으니까 건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갖고 있는 자, 지상권자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존속기간 몇 년 돼요? 뭐냐, 길어요. 그래서 길다. 그래서 지상권은 정비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지상권자까지 포함해요. 그런데 임차권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임차에는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같은데 재건축은 달라요. 재건축은 건물 다시 짓는 거니까 건물 소유하고 있어야죠. 근데 건물만 꼴랑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부속 토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 또는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러면 틀려요. 또는이 아니고 요거는 밋입니다. 엔드. 건물하고 부속 토지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아파트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 같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죠. 그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이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사람만, 그리고 건물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 이런 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고요. 저 또 정비법 들어가니까 그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전에 그 실장님하고 다 하지 않았어요? 또 저하고 또 할 때는 또 그렇게 달러 하여튼.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후 불량 건물. 저희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노후 불량 건물, 오래되고 후진 건물이다. 그래서 크게 요건을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저희 4개니까 이거 숫자들도 나오고 물어보기 아주 딱 좋아요. 첫 번째,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었고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뭐 집안이 침하가 돼 있다든지 건물에 균열이 쫙쫙 가 있어갖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노후 불량 건물. 그 다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요거는 내진 설계가 안 돼갖고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엔드요. 새로 지을 때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 이 전제 조건이 다 엔드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새로 지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해서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보수 보강비가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면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이거 40년. 왜 40년이요? 사자에서 사자, 40년 할 때 사자 딱 맞춰주면 되죠. 그 뭔지 몰라도 하여튼 사용하면은 40년이다. 딱 정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